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 이미지 하나 안에 모든 도식의 설명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뭔가 딱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차 기자님도 차 기자님의 SNS 내용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든 인포그래픽 하나가 열 광고 안 불었다.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겠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요? 빛나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T트렌드. 이걸 붙이기만 하면요. 48시간 동안 모기가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를 아마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정보를 아주 쉽게 디자인하는 일명 인포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최근에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듣고 기억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한 15%밖에 기억이 남지 않지만 이 그래픽이 접목이 되면 89% 가까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인포그래픽 관련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최근에 말이죠. 이 정보가 사실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뭔가를 뉴스를 하나 찾아본다고 했을 때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통계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형 그래픽과 합쳐져서 뭔가 좀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개념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인포메이션 그래픽, 즉 인포그래픽이란 정보나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정보나 데이터 또는 지식을 우리가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시각적 표현인데요.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과는 다르게 특정 정보를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된 시각적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동안 이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인포그래픽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이전의 이미지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온 신문이나 잡지의 도식이나요, 또 차트, 우리가 또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하는 인포그래픽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과거로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요. 그분께서 많은 그림이나 작품들을 만드셨는데 그중에 있었던 인체 해부도 역시도 의학 인포그래픽의 한 종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 또 하나의 분야로 확립되고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와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폭발적으로 이제는 폭발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나 SNS 시대에요. 정보를 빠르고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이 인포그래픽이라는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기업이나 기관 또 여러 가지의 기관들의 홍보 수단 또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개념이 나오면서 인포그래픽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추상화되어 있던 것들을 구체화했다는 면에서 보면 이제 빅데이터 또 SNS가 나오면서 이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도 구체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듣다 보니까 이 과거부터 뭔가 이미지로 이 정보를 담아내는 거는 있어 왔단 말이에요.
다빈치 그 형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죠.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러면 이전의 이미지화와 그 어떻게 다르고 또 언제부터 이런 어떤 그 인포그래픽 용어가 함께 발전됐는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예전까지는 모든 정보를 모두 다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식의 그래프나 내용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한눈에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나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요. 소비를 하게 되는 화면이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화면에서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이미지를 임팩트 있게 만든다거나 똑같은 정보,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공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온라인용 컨텐츠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도식 자료들이 도식과 그 밑에 텍스트 설명이 같이 붙어 있던 게 특징이었는데 최근에 있는 인포그래픽들은 그 이미지 하나 안에 모든 도식의 설명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 장만 공유되더라도 그 내용이 모두 다 잘 들어가서 어떤 이미지를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미지 한 장만 보고도 표현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인포그래픽이 용어화가 되면서 좀 달라진 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모바일에서 대충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뭔가 딱 눈에 띄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참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사례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다양한 인포그래픽의 분야가 요즘 정말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이 역시 언론 분야일 것 같습니다. 언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차별화되고 또 가치 있는 컨텐츠로서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 인포그래픽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 중에 먼저 해외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러죠. 해외 언론사들 중에 개인 블로그 매체로 시작된 해외 테크놀로지 전문 매체인 매셔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매시업을. 네. 근데 이 매셔블이라는 곳이 인포그래픽을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급성장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이 매셔블에서 작년이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강남 스타일이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때 IT 분야에서 이제 뭐 소셜 미디어 등에서 과연 이 강남 스타일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또 강남 스타일이 나온 강남이라는 지역은 어디고 또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인포그래픽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역시도 이런 인포그래픽과 데이터 시각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 타임즈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치와 관련된 기사만 보도하는 편집국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인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 관련 인포그래픽이나 또 최신 웹 기술들을 활용한 폭설 관련 특집 인포그래픽 기사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런던 올림픽 관련된 인포그래픽 이건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이 단순한 그림 하나가 아니라 이 마치 애니메이션을 네. 보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소셜상에서는 인포그래픽 올림픽이다라고 또 다르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모든 언론사들에서 그 올림픽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또 선수들에 대한 것, 또 경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인포그래픽을 다양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사에서도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전자신문에서는 IT 관련 통계나 설문, 또 IT의 제품들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화해서 다양한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나 연합뉴스에서는 다양한 생활 정보나 뉴스를 인포그래픽화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또 사용해보고 클릭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형 인포그래픽을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인포그래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언론뿐 아니라 역시 최근에는 기업들에서도 앞다투어 이 인포그래픽을 사용해서 홍보나 마케팅 쪽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노출과 또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업시키는 네.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포그래픽을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을 담길래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광고하는 기업 광고 같은 경우는 그 뭐 이용자들이 굳이 퍼다 날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요. 네.
코카콜라가 예전부터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또 코카콜라 그 제품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는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재미있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이제는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또 한때 이슈돼가지고 또 화제로 돌았는데 네. 실제 환경 오염을 그 기업들에서 어떻게 방지하고 있고 그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인포그래픽화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온라인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 기자님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감자 과자 있잖아요. 네. 감자 과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얘기할 때 질소를 샀더니 포테이토 감자가 사은품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네. 빵빵하게 예, 돼 그렇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한 스낵 회사에서 진공 포장으로 인해서 과자의 양보다 훨씬 큰 봉지가 눈속임을 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사람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불만을 인포그래픽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기업 이미지 개선이나 또 이제는 기업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푸는데도 최근에 인포그래픽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는 네. 그런 판매 전략 같은데. 네, 그 진실은 기업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해외 기업 못지않게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식 블로그에 아예 그 인포그래픽이라는 코너를 아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서 제품 소개나 시장 점유율, 공익 활동 등 다양한 인포그래픽들을 만들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때 공식 사이트 내에 아예 인포그래픽을 같이 넣게 돼서 그 브랜드 스토리나 아니면 그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이런 것들이고 또 이제는 우리 회사의 어떤 분야들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을 인포그래픽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많은 이제 구직자들이 또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아주 좋게 이해를 하고 쓰는데 사용이 됐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는 실제로 인포그래픽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거 못지않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포그래픽으로 활용하는 것. 이 분야가 좀 재밌는 게 많던데. 이 빅데이터에서 인포그래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또 거기서 어떠한 메시지들을 찾아내느냐는 실제 사용자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해외 대표적인 사례로 역시 구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선 기존에 이미 유럽연합에 대한 통계나 또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단순한 표나 내용으로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 구글 퍼블릭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플러스로 지난 7월부터는 미국 내 비즈니스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통계 및 리서치 자료들을 구글에서 직접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꼭 내가 만든 것처럼 자신의 이런 인포그래픽 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러한 다양한 인포그래픽들이 떠다니는 SNS라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 자체, 페이스북이라는 공간 자체를 지역이나 또 인구, 또 이제는 어떤 성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요. 그 주제와 관련된 소셜 분석 레포트를 이제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 기관들도 이 각종 통계들을 인포그래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온라인 홍보에 주어지는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정부 정책이나 내용들 최대한 많이 퍼뜨리길 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이 그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포그래픽은 과연 만들기 쉬운 것인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네. 라는 이제 또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인포그래픽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 장에 많은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가 딱 담겨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기업이나 기관들에서는 전문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비용을 쓸 수 없는 작은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작업해 볼 수 있는 무료 인포그래픽 툴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 이제 링크드인 같은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의 상태를 재미있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비주얼리라는 사이트인데요. 그 비주얼리라는 사이트에 내 개인 정보, 페이스북에 대한 상태나
아니면 링크드인에서 나의 상태들을 넣게 되면 내가 소셜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 기자님도 차 기자님의 SNS 내용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SNS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 수 있는 툴들도 있는데요. 네. 다양한 툴들 중에 인포그램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테마를 고르고 또한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많이 쓰잖아요. 네. 요런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해서 딱 하나 만들어서 딱 보여주면 네. 야, 이 어르신들 높으신 분들께서 감동을 받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인포그래픽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내용,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담아서 딱 내용만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게 되면은 정말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 살면서 공부할 게 많은데 네. 요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생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분야가 갈수록 분명히 좀 비중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이 분야 이제 이 인포그래픽 요거를 좀 더 넓게 봤을 때 참 이 말이 어렵던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쉽게 그냥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데이터 시각화라는 네. 이 학문 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는 오랜 시간 누적된 수많은 양의 데이터 자체를 시각화해서요.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나 구조, 상호 연관성 등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것을 바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역시나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분석 결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포그래픽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높이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온라인,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잘 만든 인포그래픽 하나가 10특종 안 부럽고 네. 그리고 10광고 안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